오늘은 이제 5장 파이썬 크롤링 그 중에서 API를 이용하는 경우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앞에 빅데이터에 관해서 좀 이론적인 부분하고 파이썬 프로그램의 기초를 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실제로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실습 위주의 내용으로 이제 할 텐데, 첫 번째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모든 빅데이터 분석의 첫 번째 과정은 무조건 이제 데이터를 일단 모아야 뭐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5장에서는 이제 그 중에 파이썬 크롤링이라고 해가지고 웹상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들을 이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API 이용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뭐 두 가지라기보다도 그 제공하는 API를 제공하는 그 사이트가 이렇게 네이버처럼 사적인 어떤 기업에서 제공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공공 데이터, 주로 정부의 공공기관에서 이제 이게 뭐 국가기관이든 아니면 지역 뭐 지자체, 그다음 아니면 각종 연구원 뭐 이런데, 그래서 아무튼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곳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 운영하는 곳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는 곳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걸 한번 해보죠. 뭐 5장에서의 학습 목표는 크롤링하는 방법을 아는 거, 특히 API를 이용해서 웹 데이터 크롤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게 이 장의 목표입니다. 크롤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웹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을 크롤링이라고 해요. 스크래핑이라고도 하는데, 약간 구분해서 쓰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개 이제 이거 섞어서 그냥 크롤링이라고도 하고 스크래핑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그냥 혼용해서 쓰도록 하죠. 웹 API라고 하는 것은 웹상에서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이제 HTTP 프로토콜이죠. 웹의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게 이제 단지 HTTP 통신인데, 그걸 통해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면 서버가 이제 응답을 해주는 형태인데, 사전에 이제 그 보안상의 이유로 사용자가 서버에 예를 들면 네이버에 가입을 하고 거기로부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요청하고 그로부터 응답을 받는 형태로 합니다. 뭐 API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뭐 포털들이 대부분 하고 있죠. 네이버 개발자 센터, 뭐 카카오도 그렇고, 외국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뭐 등등, 우리나라도 공공 데이터도 있고, 아무튼 뭐 여러 군데서 API를 제공하는데 조금씩 다 좀 달라서 일반 비슷하긴 한데 약간씩 좀 달라요. 그래서 그때 거기 사이트마다 제공하는 API 형식에 가서 웹 문서를 잘 읽어보고 해야 되는 좀 그런 건 있습니다. 골자는 이제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핵이라 해가지고 이야기하기 좀 힘들다. 방법은 그때그때마다 그 해당하는 그 사이트에 가가지고 API를 어떠한 조건으로 또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받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법들은 그때그때마다 익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 것은 네이버니까 네이버의 developers.naver.com에 접속해 갖고 서비스 API 제공을 받으면 됩니다. 한번 해보죠. 이제 네이버에 로그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요즘은 네이버에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developers.naver.com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이제 네이버의 플랫폼을 가지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개발을 해볼 수 있는 API를 제공합니다. 근데 이제 제한이 있어요. 하는 것은 실제로 네이버에 있는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아마 상용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그러면 네이버하고 계약을 맺고
별도의 뭐 돈을 지불하거나 그런 걸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냥 실험 삼아 할 거니까 여기 있는 걸 그냥 해보는 정도로 하죠. 서비스 API 이렇게 클릭하고 검색해가지고 쭉 내려보면 오픈AI 뭐 이런 문서들 읽어보면 됩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 개발자 가이드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오픈 API 이용 신청 이렇게 됩니다. 그 앞에 그러면 하루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25,000 건 정도 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하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름 뭐 아무렇게나 써도 돼요. 저는 이제 예전에 뭐 수업 준비도 하고 기존에 있어요. 이렇게 DS 빅데이터, MV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도 뭐 아무렇게나 빅데이터 하고 IUGJ 이렇게 할까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이건 필요 없고 비로그인 오픈 API 서비스 환경 설정을 해서 이렇게 안드로이드 iOS가 아니고 웹으로 하고 우리 별도의 이제 서버가 없으니까 그냥 형식상으로 하면 형식상으로 localhost.com 이렇게 이름 어플리케이션 이름 API는 딱히 정하지는 않고 나중에 그냥 뉴스 검색을 쓸 건데 여기서 지정해도 되지만 책에서는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놔둬도 됩니다. 이 부분만 환경 추가해서 앱으로 해놓고 앱 설정하고 우리가 안드로이드나 뭐 iOS는 핸드폰을 사용할 건 아니니까 서비스 정하는 게 웹상에서 할 거고 그 다음에 그곳에 URL이 우리는 지금 없잖아요. 로컬호스트라고 합시다. 별도로 있는 뭐 서버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등록하기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어플리케이션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이렇게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 이렇게 되죠. 보기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저장해 둡시다. 요걸 나중에 가지고 접속을 할 때 써야 되니까 코드 안에다가 넣어서 요게 아이디고 패스워드 여러분이 다 다르겠죠. 저하고는 이렇게 저장을 해 놓는다. 그럼 뭐 다큐멘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이드들이 있어요. 한 번씩 뭐 샘플 코드 이용해서 그 다음에 뭐 자바로 사용하는 경우 자바만 있나? 얼른 봐서 자바밖에 안 보이지? 아무튼 뭐 다른 것도 다 있으니까 한번 더 뒤져보도록 하고 우리의 목적은 달성된 거죠. 요거에 아이디하고 아까 패스워드는 저장해 놨기 때문에 뭐 나중에 보면 이런 것들을 통계도 이제 봐볼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얼마만큼 내가 어플리케이션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자들이 접속했는지 뭐 이런 것도 통계도 내볼 수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심플하게 네이버 API를 방금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네이버로부터 부여받았죠. 그걸 가지고 접속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됩니다. 다 그 내용이고요. 전체적인 이제 프로그램 내용을 좀 보자 그러면 검색어 지정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이제 책에서 월드컵이라고 단어를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뉴스들을 이제 검색해 올 건데 그래서 이제 네이버 뉴스로부터 읽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 뉴스 검색하는 거 그래서 URL 설정해 가지고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써서 URL 리퀘스트 모듈에 있는 걸 써가지고 꼭 해당하는 API가 제공하는 웹페이지들을 읽어오고 데이터를 읽어와서 그놈들을 제이슨 파일 형태로 이제 읽어오죠. 그래서 뭐 포스트 데이터에서 약간 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약간 그 데이터 뽑아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야. 후처리 뭔가 별것 없고 거의 그대로 내용들을 형식상 이렇게 데이터를 읽고 와서 거기다 뭔가 처리를 하고 그 놈을 이제 제이슨 파일에다가 다시 쓰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전체 네이버 뉴스 크롤링 작업들은 하도록 코딩을 하는 겁니다. 검색어만 지정하면 이건 뭐 별게 아니고 여기다 이렇게 그냥 한글 하나 써주면 되죠. 아니면 뭐 영문이고 검색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주면 되는 거고. 사전에 네이버 아까 받아놨던 클라이언트 아이디하고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이용해서 쿼리를 만들고 URL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그놈으로 해당하는 네이버 API가 제공하는 노드라 그러는데 서버 단말에다가 접속해서 뉴스라고 하는 뉴스 말고도 뭐 몇 가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우리는 뉴스를 일단 할 거고 그래서 그놈을 읽어와 가지고 읽어온 데이터에다 뭔가 약간 손질을 해서 그놈을 제이슨이라고 하는 데이터 파일이 포맷이 있어요. 딕셔너리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 형태로 파일로 저장하는 것까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메인 함수를 보니까 한 4개 정도고 그 중에 이제 메인 함수가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검색에 지정해서 뭐 요런 개인 네이버 서치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놨는데 그 놈을 호출하게 되면 그 안에서 또 get request URL 이렇게 또 호출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와 가지고 그놈을 뭐 바이트 스트림이 되어 있는 것을 뭐 한글이 있는 형태로 UTF 파일로 인코딩하고 뭐 그걸 또 제이슨 문자열로 바꾸고 뭐 이런 후처리를 좀 해요. 뭐 과정에 좀 처리를 해야 돼. 그럼 좀 이따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놈을 최종 뭐 약간 손질을 하고 여기서 손질하는구나. get post data라고 하는 또 함수를 가지고 방금 읽었던 이 제이슨 파일 형태, 제이슨 그 포맷 형태의 것을 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좀 끄집어내서 가공한 다음에 그 결과를 리스트 형태에다 저장한 다음에 그 리스트를 최종적으로 제이슨 파일에다 저장하는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이슨이라고 하는 패키지로 데이터 처리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URL 라이브러리, URL 립이라고 하는 그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건데 사용하면서 문법적으로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런 것들 이제 처음 접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낯설어 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뭐 봐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책에 자질구레하게 이제 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써놨어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뉴스뿐만이 아니라 노드들이 이렇게 API 보면 뉴스 우리는 요걸 사용할 건데 블로그, 카페, 영화, 쇼핑, 기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URL을 제공하죠. 그다음에 이제 뭐 좀 더 뭐 쿼리 만들 때 스타트 디스플레이 시작점과 검색에 몇 개씩 출력을 요청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그 가져온 제이슨 파일 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가져온 데이터에. 그래서 아무튼 요 URL을 가지고 제일 위에 거죠. 여기에다가 쿼리를 만들고 뭐 스타트 디스플레이 시작점과 끝점을 이렇게 하나의 전체적으로 URL 쿼리로 만들어서 요청하게 되면 그 응답을 하는데 거기에 요런 키들로 되어 있는 실제로는 아이템이 이제 중요해요. 아이템에가 타이틀이지 오리지널 링크 뭐 디스크립션 기사 만들어진 날짜 기사의 제목 이런 것들이 약간 그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좀 더 한번 봐보도록 하죠. 근데 여기서 앞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수상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뒤에 가서 보도록 하죠. 이제 코드들이 이제 복잡하게 함수별로 되어 있는데 일단 엑기스가 되는 것만 제가 일단 좀 설명을 할게요.
타이핑을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좀 타이핑을 해놨는데, 이 부분을 새롭게 실행하려고 그러면 여기 마우스로 리스타트 커널 있죠, 아니면 컨트롤 플러스 점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파이썬 새로 한번 리스타팅 하는 거예요. 재시작하게 되니까 기존에 있던 실행됐던 것들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할 수 있어요. 한번 보죠. 위에 지금 이렇게 된 사실 지금 여기 써진 것들, 얘들은 지금 현재 밑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라 사실 필요 없는데, 원래 코드가 있었던 거라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실제 여기 사용하는 것은 요거하고 그다음에 제이슨 요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실제로 이제 전체 코드에 사용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이 되는 핵심적인 것만 일단 써놨어요. 이해한 다음에 원래 책에 있는 코드를 이해해보죠. 이걸 막상 하나씩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흐름이 좀 이해를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핵심이 되는 것만 일단 해보죠. 일단 보면은 클라이언트 아이디하고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라고 하는 변수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아까 우리가 그 네이버에서 만들었던 거 있죠, 어플리케이션에 아이디하고 그 다음에 시크릿 패스워드죠, 일종의 요렇게를 문자열로 이렇게 만듭니다. 요걸 이제 사용해야지, 접속할 때. 그리고 일단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openAPI.naver.com v1 search 여기 이제 API를 제공하는 사이트죠. 그 중에서 news.json이에요. news.json. 뉴스에 관한 거. 아까 여러 가지가 있었죠. 뉴스만 있는 게 아니고 블로그, 카페, 영화, 쇼핑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돼요. 다른 URL에 있는 데이터들이. 아무튼 우리가 할 것은 뉴스 제이슨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쿼리를 만들어야 돼. 파라미터라고. 이게 이제 다 그 브라우저 제일 위에 URL 창에다가 요런데 집어넣는 거잖아요. 접속할 때. 어차피 HTTP로 하니까 브라우저하고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건데, 이렇게 하고 쿼리에서 여기다가 지리가 이제 검색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게 월드컵이었어. 월드컵. 책에서 하는 게 월드컵. 근데 지금 월드컵을 이렇게 뭐 썼죠. 또 URL 립에 파스에 쿼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 의미는 원래 그 브라우저에 쓰는 URL은 ASCII 코드값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니코드로 되어 있는 한글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놈을 유니코드를 나타내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그걸로 얘가 자동으로 변경해 주는 거예요. 변경. 해볼까요? 이 부분만 이렇게 해서 실행하고, 이렇게 실행이 됐죠. 그 다음에 요것만 한번 해볼까요? 왜냐면 요걸 임포트 해 놔야 요 놈을 실행할 수 있거든요. 이걸 실행하려면 URL 리퀘스트 할 수가 있어서, 잠깐만요. 어디가 있나? 참, 이걸 가지고 그러면 그놈만 실행시키면 월드컵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실 이제 월드컵 대신에 요 문자열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요 월드컵이 여기 퍼센트 S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 있는 게. 스타트는 1부터 100개씩 읽어올라오는 100개씩. 이 부분은 이제 그 100개만 있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으니까 월드컵에 관련되어 있는 그 뉴스 기사들이 100개만 있으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스타트 부분하고 디스플레이 부분을 특히 이제 스타트 부분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나가면 돼요. 갱신해가면 처음에 1번부터 100개지만 그 다음에는 101번부터 또 100개 201번부터 100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읽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세 개를 붙이는 거잖아요. 더하기 문자열이니까 다 세 개가 다 문자열에서 결국은 이렇게 하게 되면 문자열이 우리가 배웠으니까 알듯이 문자열의 덧셈 연산은 연결하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한 문자로 만드는 거지. 한 문자로 이 세 개를 그렇게 된 URL을 가지고 리퀘스트라고 하는 이제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리퀘스트가 HTTP에서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상대편 그 웹서버로 보낼 때 그 프로토콜의 통신 규약에 맞춰주는 거야. 일종의 그런 패킷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URL을 가지고 여기 세 개의 URL을 가지고 저 서버에다가 보내는 패킷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거기 객체를 거기에다가 헤더 부분에다가 리퀘스트 헤더 부분에다가 아까 했던 클라이언트 아이디하고 시크릿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 리퀘스트 add 헤더라고 하는 게 이런 함수가 있어가지고 x 네이버 클라이언트 아이디에다가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쌍으로 헤더 부분에다가 이 패킷의 헤더 부분에 아이디하고 시크릿이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이 이제 다 좀 다른 거죠. 헤더 부분을 사용하는 게 해당하는 그러니까 API를 제공하는 사이트마다 네이버는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다른 기구, 다른 뭐 카카오만 또 다르게 되고, 이 부분이 좀 조금씩 달라요. 리퀘스트 포맷을 만든 리퀘스트 패킷을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또 여기까지 다 이렇게 해서 리퀘스트 패킷을 싹 세팅한 거죠. 해당하는 사이트, 거기 해당하는 파일 대상을 하고 거기에다가 쿼리까지 검색어 뭔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디부터 몇 개를 가져올 건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해당하는 거에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패킷을 쭉 만들어 놓고 그놈을 가지고 URL 리퀘스트에 URL 오픈 이렇게 하는 거야. 서버에 접속하는 거죠. 접속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저번에 뭐 오픈 이런 건 봤죠? 그 파일 열 때 오픈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URL을 열어라 라고 하는 것은 URL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연 거야. 요걸 이용해서 그러면 요 해당하는 요것이 다 이제 뭐 IP로 바뀌고 그 라우팅을 해가지고 이제 네이버에 있는 서버로 가는 거죠. 오픈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래서 쿼리로 또 이런 인증을 다 거쳐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는 상황까지 연결해 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안에 이제 뭐 통신적으로 뭐 HTTP부터 해서 그 아래에 있는 TCP, IP 여러 가지 통신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프로토콜들이 다 수행돼 가지고 이제 딱 대기 상태에 있는 거죠. 읽어올 수 있는 상태로. 그래서 그때 이게 성공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알아보는 게 이제 response.getcode라고 그래가지고 200이면은 성공한 거예요. 뭐 300, 400 뭐 에러마다 종류가 또 다 다른데 나머지 숫자들은 다 에러야. 뭐 제대로 접속이 안 됐다거나 서버가 죽었다거나 뭐 중간에 라우팅이 잘못됐다거나 하게 되면 그때마다 에러의 종류에 따라서 코드를 주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200이면 제대로 성공한 거야. 석세스죠, 석세스. 연결이. 그래서 연결했는지 이제 확인하는 거고, 뭐 잘못됐으면 뭐 에러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제 그 부분은 실제 코드는 좀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200바인딩만 확인하면 제대로 접속이 된 거니까 거기로부터 리스판스를 통해서 읽어오면 돼. 리드 파일에서도 우리가 오픈하고 뭐 리드 했었잖아요. 파일 디스크립트로부터 이렇게 리드해 리스판스 리드 보면 이렇게 하면은 리드는 전체 읽어온 것을 싹 하나의 문자열로 읽어와 버린다고 해. 사실 이제 바이트 스트림인데 바이트 단위로 쫙 읽어와요. 인터넷 그 서버로부터. 근데 읽어올 때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놈이 그 읽어왔을 때가 이게 문자열인데 이게 UTF-8로 인코딩 되어서 온다고. 근데 윈도우는 이 한글을 표현할 때 유니코드에서 UTF-8 형태가 아니고 CPP69인가 96인가 되지 헷갈리는데 EUCKR 뭐 이렇게 윈도우에서 하고 또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또 리눅스에서 쓰는 유니코드 타입이 인코딩 스타일이 달라요. 한글을 표현하는 코드가 다르다고. 그래서 이제 디코드를 분명히 그쪽에서는 UTF-8로 인코딩을 해놨었을 거기 때문에 디코딩도 UTF-8로 디코딩을 해라 해. 그래야 우리가 한글로 알아볼 수 있다. 한번 여기까지 일단 진행해 봅시다. 일단 아까 이 앞에 부분은 했으니까 뒷부분 여기까지 일단 또 한번 진행시켜 보고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까지 그 다음에 해볼까요? 여기까지 다 해버리지. 그치? 아니 여기까지 할 거죠. 여기까지 해볼까요? 여기까지만 됐어. 그래 놓고 설명을 하나씩 이제 봐봅시다. 리스판스 지금 여기까지 실행됐으니까 그 열어 가지고 리스판스가 이제 그걸 받았겠죠. 여기서 타입을 넣으면 이게 이제 HTTP 리스판스 HTTP 리퀘스트하고 거기서 받는 프로토콜 상의 리스판스인데 아무튼 뭐 이게 뭐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DIR 해볼까? 이렇게 뭐 많죠.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함수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get 코드를 한번 봐보자 이거죠. 코드 200이면 이제 성공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해도 되겠네. 여기 다 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여기까지만. 여기서 해도 되고 귀찮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까지만 해. 리드까지만. 그러면 요게 이제 읽어온 거예요. 데이터 엄청 많긴 한데 지금 못 알아먹는 거죠. 못 알아먹게 역슬래시 X하고 이렇게 막 써있잖아요. 이게 이제 UTF-8로 인코딩 되어 온 건데 윈도우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UTF-8로 인코딩 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못 알아먹도록 사실 이게 이제 한글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디코딩을 해줘야 돼. 시점 코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읽어왔을 때 좀 문자 LS 했어야 되는데 다시 그러면 이걸 여기까지 그냥 쭉 다시 여기까지 완벽하게 해버리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다 실행된 거잖아요. S의 디코드를 내용을 봐보면 이제 한글이 보이죠. 여기 이제 디코딩을 UTF-8로 해주니까 우리가 윈도우에서 이제 볼 수 있도록 한글로 이제 바뀌니까 아까 아니면 백슬래시 X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못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랑 같은 데이터인데 이제 코딩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우리 눈에 알아먹을 수 있도록 보이는지 그 아닌지 그 차이인 것 뿐이라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데이터를 좀 읽어온 거죠. 그 다음에 끝에 문자 컴마가 하나 있지, 아니 웹다운표가 있잖아요. 쭉 올려보면 실제로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앞에 볼 수 없는 이게 하나의 전체가 지금 문자 한 문자야 한점 문자 이래요. 그놈을 이렇게 로드스 하게 제이슨에 있는 제이슨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로드스라 모듈에 있는 로드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요놈 문자열을 딕셔너리 형태로 바꿔줍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지금 딕셔너리로 되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